사람들은 늘 답을 찾는다. 정답을 알고 싶어 하고 해답을 구하려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하지만 답을 아무리 붙잡아도 삶은 선명해지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 답에 있지 않다. 질문에 있다. 기준 없는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한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런 질문은 감정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삶의 기준이나 방향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건 감정을 달래는 질문이지 삶을 설계하는 질문이 아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다르다. 지금 내가 해결하려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가?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든다. 질문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정의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라고 묻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지? 라고 묻는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기준의 차이고 그 기준이 쌓여 결국 삶의 구조를 바꾼다. 나는 말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틀린 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에서 온다. 나는 이 문장을 내 삶의 모든 설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결과는 늘 질문을 닮아 있다. 불분명한 질문은 불분명한 행동을 낳고 불분명한 행동은 무의미한 반복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반복은 삶을 닳게 만든다. 결국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 사람은 자기 질문만큼 살아간다. 나는 성공한 사람을 볼 때 먼저 그들의 질문을 본다. 그들을 묻는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은 뭔가? 이 고객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가? 우리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그들의 기준이자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질문은 사고의 시작이자 리더십의 최소단이다. 질문이 없으면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결정이 흐려진다. 그리고 결정이 흐려진 삶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는 그 뒤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그 질문은 감정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기준에서 출발했는가? 그 질문은 당신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준 안에 가두고 있는가? 답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질문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그리고 그 질문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부터 시작하라.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진다. 질문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흔든다. 하지만 질문이 선명한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질문은 기준이고 기준은 구조고 구조는 결국 당신이다. 구조 없는 삶은 결국 감정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흐릿하고 목표는 있는데 루틴이 없다. 그건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질문이 없었던 것이다. 질문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단지 반응할 뿐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곧 무엇을 관리하느냐를 결정한다. 이건 단순한 경영의 법칙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구조를 만든다는 말이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를지가 결정된다. 그 시선은 곧 시간 배분이 되고 시간 배분은 곧 삶의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오늘 무엇을 끝내야 하지라는 질문은 당신을 업무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라는 질문은 당신의 기준을 앞세우고 불필요한 일정을 줄이게 만든다. 질문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구다. 질문이 선명한 사람은 루틴이 간결하다. 불필요한 행동은 줄이고 애매한 감정도 줄이며 쓸모없는 말과 일정을 걷어낸다. 나는 가장 단단한 사람을 루틴에서 찾는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을 구조화한 사람만이 반복을 만들 수 있다. 그 반복이 신념을 강화하고 신념은 곧 영향력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매일 어떤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살아가는 구조다. 질문은 기준을 만들고 기준은 패턴을 만들고 패턴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질문이 흐리면 삶은 분주하고 질문이 선명하면 삶은 간결해진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쁨은 구조가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질문이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무엇에 yes라고 말할지 무엇에 no라고 말할지도 알 수 없다. 나는 말했다. 효율은 일을 잘하는 것이고 효과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옳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움직여도 당신은 잘못된 목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걸 질문 없는 성실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결국 탈진을 만든다. 질문이 없으면 기준 없는 성과가 남고 기준 없는 성과는 공허함만 남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구조 속에 살고 있는가? 그 구조는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는가? 당신의 하루, 당신의 반복, 당신의 회의, 당신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 자주 던지는 질문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질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질문은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도면이다. 질문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아무 힘이 없다. 질문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구조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은 행동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생각이 아무리 단단해도 행동이 흐릿하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는 말했다. 계획은 단지 선의일 뿐이다. 즉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기준도 세우지만 막상 그걸 움직임으로 바꾸지 못해 무너지는 걸 봤다. 질문이 있다면 하루에 루틴이 달라져야 한다. 기준이 있다면 선택이 바뀌어야 한다. 구조가 있다면 반복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멋진 비전을 세웠다 해도 아침에 1시간, 회의 전에 5분, 관계를 맺는 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선언일 뿐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려면 그 사람의 루틴을 보면 된다고 믿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질문이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늘 감정에 반응한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감정은 이유를 만들어내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루틴으로 움직인다. 질문은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다.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행동 없는 기준은 철학이고 행동 있는 기준은 구조다. 그리고 구조는 결국 반복이다. 나는 조직의 건강함을 말할 때 반복 가능한 성과 구조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어떤 기준을 어떤 행동으로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은 기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습관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온 것인가? 사람들은 루틴을 얕본다. 그러나 루틴이야말로 질문을 행동으로 바꾸는 가장 작고 강력한 형식이다. 루틴이 없다는 건 질문이 없다는 뜻이고, 질문이 없다는 건 삶이 의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나는 팀을 평가할 때 그들의 말보다 루틴을 먼저 본다. 일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회의 전 어떤 준비를 하는지, 실패 후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질문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다. 아니, 그 사람은 이미 리더다. 질문은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복은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삶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 그건 어떤 질문에서 나왔는가? 그건 당신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하루를 붙잡는 감정적 반응의 조각들인가? 질문은 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질문은 철학이고 움직이는 질문은 인생이다.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질문은 상대가 자기 기준을 스스로 꺼내게 만든다. 질문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질문은 동기를 끌어내는 환경을 만든다. 나는 회의를 평가할 때 결론보다 질문의 질을 먼저 본다. 질문이 강한 조직은 늘 성장한다. 왜냐하면 그 조직은 기준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사람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는 조직은 빠르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 질문이 없는 관계는 편하다. 하지만 깊어지지 않는다. 질문이 있는 관계는 불편하다. 그러나 성장한다. 질문이 있는 팀은 느리다. 그러나 오래간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흔들리는가? 그 질문은 당신의 기준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방어만 유도하는가?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질문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는 행위이고 그 전제 위에서만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조직의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아직 모르는가를 묻는 태도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조직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질문은 권위가 아니다. 질문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발성을 회복하고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리더십은 질문에서 태어난다. 질문은 힘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설득인가 아니면 질문인가? 질문이 있는 말은 사람을 움직이고 질문이 있는 리더는 사람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 설계가 결국 조직의 문화가 되고 삶의 영향력이 된다.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 질문이 선명했던 사람도 흔들린다. 기준이 있었던 사람도 방향을 잃는다. 문제는 무너지는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무너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돌아간다. 억울함, 분노, 후회. 어떤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 돌아간다. 누가 뭐라 했는지 어떻게 보일지. 어떤 사람은 현실에 타협한다. 원래 세상은 다 그렇다. 나만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 무너졌는가? 어디서부터 재설계할 수 있는가? 나는 말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 관점이 바뀌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질문이 없으면 위기는 감정이 되고 질문이 있으면 위기는 재설계가 된다. 나는 인생이 설계라고 믿는다. 그리고 설계란 결국 복구 가능한 구조를 의미한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했던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는 좌표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재시작의 기준이다. 성공한 사람과 그냥 바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기준이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갈 질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 질문은 자신을 다시 정렬시킨다. 과로했던 루틴을 걷어내고 왜곡된 목표를 다시 조율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의미로 전환시킨다. 회복이란 감정을 추스르는 게 아니다. 회복은 기준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질문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실패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질문이 사라진 상태를 두려워한다. 질문이 없다는 건 기준이 없다는 뜻이고 기준이 없다는 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돌아온다. 기준으로, 반복으로, 리듬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너졌는가? 그 무너짐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질문은 감정을 복구하지 않는다. 질문은 삶을 재설계한다. 그 재설계가 가능할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단단해진다. 질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기준은 정답이 아니라 흐름이고 그 흐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질문이 있다. 당신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구조를 세우고 그 구조로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으로 영향력을 쌓고 무너졌을 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갈 차례다. 질문은 돌아가는 길이다. 질문은 다시 방향을 정비하는 나침반이고 삶이 흩어질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되돌리는 회복점이다. 나는 말했다. 행동 뒤엔 반드시 고요한 반성이 따라야 하고 그 반성이 더 나은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반성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의 다음 선택을 더 정밀하게 만든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기준을 잃는다. 질문이 없는 기준은 고집이 되고 고집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방향을 되짚을 수 있고 삶을 재정비할 수 있다. 기준은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질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질문은 기준을 정비하고 기준은 질문을 정제한다. 그 순환이 계속될 때 삶은 단단한 흐름을 갖는다. 질문은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고요해야 한다. 질문은 외치지 않고 묻는다. 그리고 그 묻는 힘이 당신을 다시 정렬시키고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보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나중에 와도 괜찮다.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질문이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구조를 만든다. 구조가 반복이 영향력이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의 흔적을 만든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가려질 뿐이다. 그러니 다시 꺼내자. 고요한 자리에서 단단하게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질문 하나. 그 하나면 된다. 질문은 정답보다 오래 간다. 질문은 당신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곧 당신의 부다.